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11일입니다. 이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2일, 그러니까 한 9일 전이군요. 7월 2일 국민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어제 7월 10일 보니까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광화문 천막 철거 막은 현행범, 경찰 아무것도 안 했다니 납득 못하겠다라고 경찰을 문재인 대통령이 개꾸짖듯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네. 뭐 영역요원들, 서울시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네. 천막 철거하는데 네. 왜 경찰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놈들 다 어시어시 하지? 왜 구경만 하고 있었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흔한 얘기로 저 지난달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에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던 날이고 2019년 6월 25일은 박원순의 서울시가 대한애국당, 현재는 우리 공화당이죠. 대한애국당 이분들이 갖다가 광화문에 쳐놓는 천막을 갖다가 강제 수백 명을 갖다 용역들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했습니다. 강제 철거하는데 그때 아마 충돌을 막고자 경찰이 아마 그 경비를 갖다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아니 서울시의 용역들이 강제 철거하는 것은 그건 엄연한 법집행이고. 엄연한 법집행인데 법집행을 갖다가 막았다면 현행범들 즉각 체포해야 될 거 아니냐. 경찰 뭐 했느냐. 앞으로 조만간 지금 보면 우리 공화당에서는 지금 천막을 다시 며칠 전에 치지 않았어요. 지난 토요일 날. 이거 지금 2차 뭐 보면 2차 또 뭐 철거한다고 서울시 박원순이 벙벙 뜨고 있습니다. 이때는 보면 경찰 지난번 같이 이른바 수수방관하지 말고 서울시와 또 용익도가 힘을 합쳐서 그 우리 강제 진압 퇴거시켜라. 퇴거시키고 저항하는 놈들이 있으면 무차별 진압하라. 현행범이니까 다 체포해야지. 무차별 진압하라. 무차별 진압하라. 야, 참 이런 문재인 선생 참 대단하다. 이런 야, 이야 여보세요. 김 실장, 네. 제가 흥분하는 게 예를 들어서 명색이 그래도 사법고시부터 법률가라는 사람이 법률가나 자가 지난 4월 2일, 4월 3일 민주노총에서 그 다음에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회를 난입했습니다. 그 국회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비서실장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그걸 허물고 들어가서 그때 뭐 이름 몇 명인가 갖다가 일단 했는데 다 풀려났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로 했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 국회를 갖다가 개밥듯 짓밟고 있는 그런 놈들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는 자가. 그다음에 좀 우리 공화당에서 얘기 뭐니까 야 봐라 너희들 세월호 그 사람들 보면 광화문을 전세 냈듯이 몇 년을 갖다가 죽을 때리고 있었는데. 아니, 세월호뿐만 아니라 좌익들 그 뭐 서울광장 광화문을 자기네 뭐 땅 집처럼 그냥 뭐 천막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하나 있잖아요. 파렴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파렴치하게 5월 18일이던가요? 그때 보면은 그 유시민이하고 김어준이하고 양정철이하고 그 당시에 보면 원래 예약돼 있는 다 쫓아내고 거기서 콘서트 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념 그런 것은 갖다가 마구 하면서 그다음에 왜 우리 공화당 사람들 그거 치고 우리 공화당 사람들 요즘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그 헌재의에서 강제 그야말로 파면당할 때 그때 거기에 막 그 저항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분이 5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문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뭘 밝혀라. 그러면서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짓밟지 못해서 여보시오 인권 변호사님들 박원순이 문재인 너희 인권 변호사 맞아? 그러니까 문재인 변호사가 지적한 것도 네. 이 변호사 그 법조인으로서도 또 엉터리 얘기가 많은 거예요. 자, 네. 그렇다면은 네. 문재인의 논리대로라면은 네. 이 사람들이 저 청계천 광화문 광장에 천막 친 게 불법이라면 네. 경찰에 신고해서 네. 경찰이 그걸 현행범 위반으로 체포해서 끌고 가면 되는 것이지. 네. 왜 서울시가 행정 대집행을 합니까? 네. 이건 뭐 여러 가지 법적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경찰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문재인의 논리라면은 네. 불법으로 판단되는 네. 모든 행위들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경찰이 가서 강제적으로 다 끌고 가면 끝나는 일인데 왜 서울시가 나설 필요가 뭐 있어요? 서울시는 112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자, 저 서울시장 저거 뭡니까 그 사람 별명 있잖아. 저기 맨날 뭐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 협찬. 협찬. 그지? 안녕하세요. 저 협찬 인생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예.
저 어떤 저 애국당이라는 애들이 서울 저 광화문광장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 네. 경찰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네.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는 경찰이 바빠. 사인 간의 뭐 분쟁이라든지 이게 뭐 법원에서 봐봐. 법원에서 어떤 그 건물에 대해서 이거는 저 지금 분쟁이 재산 분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 못 들어옵니다. 판결이 난 상황에서 그럴 때 또 세입자들 집 저기 뭐 들어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점유하고 농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경찰들이 강제 진압해야지. 군도 동원해야지. 군도 동원해야지. 그때 위수령 얘기했다가 또 경주신문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내가 자 시위가 저 강화문에서 격화되고 할 경우에는 군이 위수령을 발동할 수. 정확히 얘기할게요. 2015년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날, 그 당시 보면 이번 민주노총이니 뭐 전노인이 하는 친구들은 11월 그 10일 전후로 해서 그게 뭐냐 전태일이 뭐 죽은 날이래요. 그래 그때를 갖다 이제 1년을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날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광화문에서 그 보면 저 경찰차가 바리케이드를 치는데 그걸 갖다가 줄을 걸어서 땡기고 그다음에 거의 내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채널에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그 당시 이제 보면 저하고 이제 그 신지호 의원하고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앉고 왼쪽으로는 이제 박지훈 변호사하고 지금 그 민병욱이죠. 민병욱 선배가 이제 저쪽에 서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재 중에 그것도 이미 6시간 넘어서 껌껌한 그 오밤중에 수만 명의 그 이른바 시위대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효자동을 지나서 청와대를 갔다가 압박하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그 당시에 보면 그렇게 된다면 정부로서도 위수령을 발동하는 것과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야당 정치권, 이른바 민주당, 문재인 씨를 비롯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그들 완리 봐서 이거 말려야 된다. 그랬다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뭐 황태순 위수령 그래갖고 뭐지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위수령을 없앴습니다. 이 사람 그 문재인 변호사 논리라면은 불법에는 경찰이 무조건 강경대하고 진압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그럼 이 사람 그 시위 진압을 위해서 군도 동원하고 계엄도 선포하고 굉장히 그럴 만한 분이에요. 이런 거죠. 문재인 씨 논리대로 하면은 이제 경찰이 모든 일에 뭐 그야말로 그 옛날 유신 말기처럼 그 로마 병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병정 투구를 쓰고 체르턴과 페퍼폭을 쏘면서 강제 진압을 해야죠. 이 사람이 유신 시절에 사법시험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이 돼서 그렇죠. 생각이 진짜 그 끔찍한 생각. 그리고 자, 이 문제가 잠깐 요걸 한번 읽어드릴게 내가. 요 문재인 씨의 워딩이니까. 이번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입수한 7월 2일자 국무회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때부터 코트입니다.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행정 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는 하나 경찰이 출동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다. 아니 무슨 헛소리인지. 헛소리죠. 아름답지 못한 게 어디 있어?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또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 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충돌을 막는 것이 경찰 이런 치안의 유지지. 그러면 경찰이 나서라는 거 아니야? 나서라고. 총칼 두고 나서라는 얘기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의 경찰 군 네. 이걸 완전 무력화시키고 법치를 허물어뜨린 사람이 이런 얘기 하니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네. 자, 이 양반이 집권하면서 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조사위원회를 해가지고 네. 백남기 농민 사망, 네. 용산화재 참사, 예. 평택 쌍용차 파업, 네. 온갖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시위 소요에 방해했다는 사람. 자, 백남기 농민 사망 몇 년도죠 이게? 2015년 15년 뭐 11월 언제 벌어졌는데 당시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을 했어요. 그 시위에 백남기가 나타난 그 시위에 경찰 버스 50여 대 파손해. 이거 누가 파손하고 다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오히려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살수차 작동 절차를 위배했다. 살수차 아니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 경찰차가 50여 대 파손되는 상황에서 그 물대포 뭐 사용 절차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 백남기 일당들의 불법 시위회 같은 걸 침묵하면서 그래서 이 경찰관이 1심에 유죄 판결 받고 2명이 네. 그래서 벌금 대신 내줘 현직 경찰이 모금 운동을 했다는 거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찰과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공권력의 귀신이라는 게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작년 가을에는 예. 이 백남기 사건으로 현직 경찰들이
유죄 판결 받는 그 와중에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도 2018년 8월이죠. 경찰청에서 네. 백남기 선물 세트 29,000원짜리 우리밀 무슨 선물 세트를 경찰 각 일선 경찰에 팔아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위하는 민주노총 뭐 이런 거에 경찰이 귀신귀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세요? 제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네. 참 지랄도 만발이다. 참 아이고. 예, 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 군에서 지금 군 인권센터라는데 군대당 갔다 온 성 정체성이 좀 다르다는 이상한 친구 말이야. 이 친구가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면은 국방부 장관 밑에 데리고 살잖아. 국방부 장관 뭐 지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있으면 지금 군에 네. 대령급 대대장들 뭐 네. 일선 지휘관들이 네. 이 친구 전화 오고 찾아오면 벌벌벌 떤데 왜? 이 친구 군 인권센터라는 무슨 이 해괴한 데에서 김현광 대령 뭐 병사들에게 뭐 무슨 특등 병사들하고 뭐 갑질했다. 저 황태순 뭐 어디 저 24단 무슨 저 연대장 뭐 약간 무슨 뭐 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되면 청와대하고 국방부에서 득달같이 전화가 온대. 너 이 새끼야 왜 군 인권센터에서 이런 지적을 당하고 그래? 군사들 병사들 왜 훈련시키고 지금 평화 이 시대에 우리 저 김정은 장군님 내려오실 일도 없는데 왜 좀 방어 테스트를 한다고 지랄이야 임마 너 군 인사 누락 이렇게 되니까 경찰은 시위대 저 눈치 보고 저 선물 세트 팔아주려고 전전긍긍이고 그러고서 또 지금 또 뭐 가서 또 진압하라 그러니 경찰은 그럴 거야. 아니 이거 무슨 자, 나 이제 어느 장난이 춤을 춰야 되나? 요걸 또 보니까 동아일보가 취재를 잘 해놨어요. 이 경찰 관계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경찰 관계자가 이제 기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경찰이 행정 대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칫 부상자라도 생기면 백남기 농민 사건 때처럼 실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찰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박원순이 너 또 한다음에 네가 4개를 철거하면 8개를 갖다가 만들 것이고 8개를 철거하면 광화문 전체를 천막으로 깔 것이다. 그리고 너 박원순이 자꾸만 이러다가 하면 큰 사고 난다. 내가 보니까 지금 큰 사고 나도록 문재인이가 부추기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부추겨. 사회 소유 아니 근데 내가 소유 주동 세력들이 내가 조원진이가 그 얘기할 때 조원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큰 사고가 날까. 근데 이런 식으로 경찰로 하여금 경찰들 칼로 뒤에서 쑤셔가면서 야 너 왜 강제 진압 안 해? 그러다 진짜 한 사람이라도 만약 진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다치거나 돌아가시면 그 책임을 갖다가 문재인 씨 박원순 씨 당신들이 질 거야? 그러니까